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벌써 한 6천여 명이 숨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경 진압하면서 군이 마구잡이로 실탄 사격을 해서 이 이란 시민들의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마다 그리고 대형 창고에는 시신이 수북하게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500명, 600명 사망했다고 하지만 2,000명 선에서 다음은 6,000명까지 사망했다는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곳곳에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마네이가 도망갔을 것이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에 다시 핵 협상과 관련해서 계속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스처를 보냈지만 트럼프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부터 정리하고 난 뒤에 뭘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란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그래서 이란과 교역을 하는 사람, 이란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 또는 수출하는 쪽에서는 이 추가로 관세를 물겠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효한다. 자, 이렇게 국제사회에 압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등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란에는 이 하메네이가 벌써 도망갔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이미 군 요원들이 들어가서 이란 내부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CIA 요원 등등이 들어가서 베네수엘라를 깜짝할 순간에 그야말로 장악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란도 그렇게 장악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피터 킴이 지금 이란 상황에 대해서 50년 이란 체제의 종말이 다가왔고 그 다음은 북한이고 자, 그 다음에 북한 다음에 타격을 받는 게 이재명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피터 김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란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50년간 이란을 지배했던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는 시위가 전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란 현대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히잡을 벗으면 도덕 경찰에게 끌려가서 죽고 또는 성경책을 소지하고 하면 또 말하자면 죽음을 맞게 되고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면 잡혀가서 죽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운다는 그것도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 던지면서 담뱃불로 하메네이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그야말로 정권을 끝내버리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50년간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대는 500명에서 2,000명 그리고 6,000명까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찰도 100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양측 간에 거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메네이가 사막으로 도망갔다는 분석이 들리고 있고 러시아 망명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인터넷을 차단해서 시위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을 보내 시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밤하늘에 일료로 늘어선 별같은 점들이 바로 스타링크 인공위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21세기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스마트하고 지능적으로 자유를 확장시키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부시 같은 방식으로 지상군이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제재와 더불어서 이란 사람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판을 다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콘이 중동을 뒤집었을 때 따라왔던 후폭풍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 시위대를 학살하면 즉각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공습 목표 지역 보고를 받고 어디를 타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국방부 장관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만날 예정입니다. 이란 정권 교체 작전을 모사드와 함께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네타냐후는 이란 시위대를 보면서 정권이 붕괴됐을 때
양국이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사드가 이미 이란 내에서 작전을 뭔가 펼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모사드의 작전을 통해서 이란 안에 숨어있는 하마스 지도자들이 상당 부분 죽었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도 이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 시위대는 이란 국기 중앙에 이슬람 문양을 뜯어내고 과거 팔레비 왕조 때 사자 문양이 있던 국기를 다시 내거는 이른바 이란의 상징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감시하는 CCTV를 뜯어내고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아니고 모스크. 그러니까 모스크를 불태우는 것은 바로 이슬람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타락한 정권이 이슬람을 집어삼켜서 샤리아법식으로 국민들을 부당하게 착취했기 때문에 썩은 이슬람과 썩은 아야톨라 모두 다 없애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억압의 상징이었던 중국식 AI CCTV를 사람들이 올라가서 뜯어내고 있는 장면, 건물 위에 올라가서 과거 이란 국기를 흔드는 장면, 이 모든 것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 이미 친미 국가였고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낫다 하는 판단이 들어선 겁니다. 자, 캐나다와 런던에서도 해외에 나가 있는 이란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BBC가 이런 시위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아예 BBC 앞에까지 가서 규탄 집회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좌파들은 왜 이런 걸 보도 안 하나? 그러니까 BBC도 좌파니까 반미라서 그런 것이다. 옛날 말로는 민주화니 인권이니 이야기하는데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말로는 인권을 다 짓밟은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미연대라는 이유만으로 눈 감아주는 것이고 그게 답답하니까 이란 국민들이 BBC 규탄 집회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도를 할 때 주로 미국 위주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란 쪽 이야기를 주로 많이 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엄청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래 1940년대부터 79년까지만 하더라도 친미 친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한테 수백 년간 시달렸기 때문에 반러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이란의 근본 이슬람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친미 정권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가 끝났고 이란이 수백 년간 러시아와의 숙적이었지만 반미를 하기 위해서 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중이 되었습니다. 북한과 연결되어서 50년간 카르텔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단순한 이란만을 끝내는 게 아니고 냉전 이후에 심판받지 않았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한테 지금 심판을 하는 중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 네 집단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란 사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북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북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북한이 이란에게 ICBM 기술을 제공해서 유럽과 중동과 미국을 인질로 잡게 만들었고 하마스에게 땅굴 기술과 로켓을 제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14,000명 이상의 병력과 탄약을 보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시켰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이 이란을 미사일 강대국으로 만들어줬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것이 북한이 더 이상 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이스라엘 안보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란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그림과 북한의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그림이 똑같습니다. 이란은 ICBM 기술로 유럽과 중동과 미국을 포로로 잡았는데, 자, 이것을 누가 줬는가 하면 바로 북한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란 내부가 근본적으로 바뀔 기회를 맞았다는 것이고, 자, 그게 바로 경제 사회적 변형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원유 공급처가 마지막으로 남은 이란이 박살나게 되면서 지정학적 대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셋째는 이번 중동의 이란 제거 목적이 현상 제거가 아닌 원인 제거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들이 다 죽었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최고 지도자들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아야톨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란을 여기까지 강하게 만든 그 집단을 러시아, 중국도 있지만 미사일 기술과 땅굴 기술을 제공해서 이렇게까지 중국과 그리고 유럽과 중동과 미국을 인질로 잡게 만든 그 배후에는 바로 북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미국과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캐시 파텔은 미국을 가장 많이 해킹하는 나라를 순서대로 북한,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캐시 파텔은 FBI 국장입니다. 2024년 대비 간첩 체포가 35%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 1등이 북한입니다. 이란 원유의 80%가 중국으로 가고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갑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원유 매장량 1등이고 이란이 3등입니다. 이 두 가가 다 친미로 돌아서게 되면 중국한테는 치명타가 됩니다. 자, 중국은 불량 국가들이 미국 제재 때문에 원유를 합법적으로 팔 수가 없어서 암시장에서 저가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을 파이프라인에 꽂아서 쫙 빨아가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동시에 유엔을 통해서 친환경 프로파간다를 퍼뜨려서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원유와 석탄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자기들만 전통 에너지를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이란의 경제, 사회적 변혁이 될 수도 있고 지정학적인 대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원인 제거 차원에서 북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그 특정 사령관, 전 임범 전 사령관도 SB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체포가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베네수엘라가 S-300급 대공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력화시켰다. 자, 그렇다면 북한도 똑같이 몇 분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가 S-300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었는데도 북한도 X-300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베네수엘라의 러시아제 대공망을 무력화시켰는데 북한의 대공망을 무력화시키지 못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14,000명 또는 그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게 제공했고, 자, 그 뒤로 북한이 받은 게 러시아의 방공망입니다. 자,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믿고 마두로가 잡혀갔는데도 본인도 이거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파병 대가로 받은 건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김정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들도 다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란 국민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자, 아야톨라에게 죽음을, 새로운 자유를, 민주화를, 그리고 팔레비 왕세자가 돌아와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979년도 이슬람 혁명을 했으니까 50년간 남은 것은 초인플레이션이고 3년 전보다 지금 화폐 가격이 4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커피 하나 사 먹으려면 4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국가로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과거에 차라리 미국이랑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던 시설이 더 나았다는 것을 각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들고 시위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마네이를 축출하고 나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자, 기독교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울 겁니다. 워낙 이슬람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통치는 안 된다는 것이고 사우디나 온건 이슬람 국가들처럼 그런 모델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979년에 몰락한 팔레비 왕조의 아들이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구호들을 외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복귀하더라도 왕정체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과거 영국식처럼 왕은 상징적으로 있고 의회를 가동시켜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팔레비 왕조의 그 왕세자도 나도 곧 이란에 돌아간다 라고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들은 뭉쳐서 투쟁하라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어제 이란이 협상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는데 하메네이한테는 더 이상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마두로처럼 갈래 아니면 알아서 방을 뺄래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란은 공습을 견딜 수가 없고 대공망이 다 박살났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때문에 대공망이 걸레짝이 됐습니다. 병력도 지금 사기가 다 떨어져 있고 미국이 B2 폭격기 몇 대가 지나가면 그냥 한 번에 다 끝난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시사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나 중국의 물자 동원력이 굉장히 밑바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없다. 자, 이러한 사태는 한반도까지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란의 경제 사회적 변혁이 될 수가 있고 지정학적인 대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자, 원인 제거 차원에서 하마스 지도자들이 다 죽었고 이란 지도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 이란을 여기까지 강하게 만든 배후인 북한도 손봐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까지도 온다. 워싱턴에서 시작된 자유의 물결은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를 향해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무너지면 자, 북한도 직접 타격을 받게 되고 트럼프도 그 다음은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꼭 집어낼까? 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도 이제 남은 거는 자,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중국, 러시아도 지금 힘이 다 빠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재명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그래서 그 다음 누군가라고 할 때 또 이재명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은 트럼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중요한 미국의 우박인데 여기서 반미 친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제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비경제 조치들을. 자, 그러면 이재명도 서서히 뭔가 트럼프 앞에 지금 백기투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란 사태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김정은 더 나아가서 이재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